어제 호실적에도 오늘의 주가는 하락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직면한 3대 현안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차세대 칩 공급난과 함께 중국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높아져도 너무 높아진 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예전만큼 젠슨왕 회장님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약간 뜨뜨미지근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약간 그 역시 주인공이 조금 분산되거나 아니면은 주인공의 역할이 좀 축소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시총일위 자리를 내주진 않았지만 뭔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1왕 체제의 역할을 할 때만큼의 강세를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약간 그 우려 섞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강하게 오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급 제약은 사실 뭐 저게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잘 나갈 때만 해도 이게 호재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저 타이틀만 보면 공급 제약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는 탄탄한데 공급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지금 커버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좋을 때는 이게 호재로 작동해가지고 급등을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공급만 원활하게 되면 이제 바로 팔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약간 이거를 우려 요인으로 해석할 정도로 엔비디아에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할 건데 결국에 그 인프라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엔비디아인데 이거를 우려 요인으로 해석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블랙웰을 쓰고 있죠. 근데 베라루빈 플랫폼이 나올 겁니다. 2026년도 하반기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기만 하면 저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는 그 부분의 수요를 충족시킬 이 주인공은 얘네인데 공급이 막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더 내야지만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뭐 그런 논리 같은데 시장이 그럼 더 빨리빨리 내놔야 되는 건가. 지금 블랙웰 베라루빈 그리고 또 그 후속을 젠슨왕 회장님이 지금 이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낸다고 그때 계속 얘기했거든요. 원래 공개 안 할 거를 미리 2세대씩 앞당겨서 공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는 4세대를 앞당겨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쨌든 공급 제약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강한 수요인데 지금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네. 공급 제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장이. 엔비디아에게는 정말 눈높이가 높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수요보다도 공급 부족 쪽에 시장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AI 최강자이지만 이 베라루빈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는 부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 수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판매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것도 또 이대 두 번째 현안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요즘에 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증시에서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 파업 이슈도 있었고 지금 저렇게 엔비디아의 칩을 중국에 수출 못하게 미국이 막으면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아직 실력은 적지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장의 이 공간이 열려버렸거든요. 젠슨왕이 우려하던 지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죠. 이미 서로가 그렇죠? 지금 빈정이 상해버려서 지금 미국이 H200 가져가라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최종 승인 안 떨어졌다며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이던스에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가이던스 아예 빼버렸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중국 출하 관련 불확실성이 또 요게 하나의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으면서도 우려 요인으로 또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매출 발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빈정이 상했는데 중국이 빈정이 상했고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우리 걸로 해볼만 한데 굳이 H200을 저렇게 시간 끌다가 겨우 준다고 덜렁 던져주는 거를 우리가 자존심을 죽이면서 받아야 돼. 우린 대국인데. 이러면서 지금 안 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젠슨왕 회장님이 이번에 뭐 짜장면 먹고 이랬는데도 그런 거는 안 통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향후 수출 라이센스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200이 지금 뭐 미국에선 가져가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가져가라고 했으면 가져갔을 거예요.
징징 끌다가 이제 요거 하나 던져준다고 하니까 블랙엘 루빈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여기 딱 보시다시피 그냥 그 중간에 떠버렸어요, 붕. 미국하고 중국 사이 어딘가에 붕 떠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H200이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정학적 긴장으로 중국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 이번에 그 방중에서도 별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뭐 가장 성과로 이루어지는 게 대두 수출이라고 합니다. 뭐 그것도 크지만 반도체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측은 승인했지만 중국 측은 구매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음 분기부터도 엔비디아가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을 빼고 다른 걸로 커버를 쳐서 어닝을 채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젠슨왕 회장도 같이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시장이 좀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또 하나의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 AI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커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엔비디아입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현안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그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슈퍼스타기 때문에 뭐 웬만큼 해서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 정도는 하겠지. 근데 그 이상을 바라는 거죠. 네. 추정치 상회 강한 성장에도 고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의 성장 가치를 많이 땡겨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가치가 짜장면 가격이 오르면 그 가치는 그냥 짜장면 가격 오를 만큼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성장 가치주가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땡겨왔고 먼 미래를 땡겨올수록 인플레이션 우려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시장은 결국 엔비디아가 계속 예상보다 잘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종목 관련해서 저희가 뭐 여러 번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도 좀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또 월가의 컨센서스는 또 어떤지 여러 가지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는 뭐 지금 거의 원형입니다. 네. 원형이라고 볼만 하고요, 저 정도면.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에너지가 확산됐어요, 여러분들. 네네. 이게 지금 이 파동이 커졌잖아요. 파동이 커지면 에너지가 분산돼서 올라가지 못해요. 지금 이게 축소되는 과정이 있는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요. 자연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동물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 몸을 움츠리죠. 왜 움츠리죠?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격하잖아요. 몸을 다 펼쳐놓으면 허약한 지점이 많아져요. 똑같아요. 파장이 커져버리잖아요. 그 에너지가 분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응축 과정이 필요한 거죠, 결국. 에너지 응축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자, 지금 뭐 실적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완전히 그 스키 슬로프처럼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더 큰 거를 바라보거나 혹은 중국 쪽을 바라봤는데 중국 쪽이 빠지니까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먹이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도 걱정인, 그쵸? 어떤 기업들은 매출액이 쪼그라들어서 걱정인데 얘네들은 매출액이 늘어났지만 그 매출액 안에 어떤 내용 때문에 빠지고 있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부자들도 이런 걱정이 있죠. 자, 지금 299.97달러가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데 아직 40%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자, 42개 의견 중에서 40개의 바이가 있고요. 예,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네. 최고 목표가가 500달러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목표 주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저거를 달성하려면 저기로부터도 더 한참 가야겠죠. 컨센서스가 300달러인데 500달러를 가려면 아직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그 컨센서스는 아주 강하고 그 컨센서스가 강한 거를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로 띄워놓고 있는 괴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는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추가 상승률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의 300달러 그리고 최고 목표가는 500달러까지도 보고 있네요. 시장은 엔비디아에게 좋은 실적보다는 압도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A의 투자가 좀 둔화될 경우 밸류 부담의 재부각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엔비디아 이야기 해봤고요.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